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과 업태가 그동안에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진화의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종과 업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업종 업태의 구성 요소는 예를 들어서 목표 고객이나 또는 점포 여부나 운영 관리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구성 요소가 업종 업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업태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이나 또는 상권의 특성이나 또 상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업종 업태의 포지셔닝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러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업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업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먼저 업종과 업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종이라 하면 영업의 종류가 되겠죠. 업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학문적인 그런 정의를 우리가 내려보면은 상품학적으로 구분된 그러한 상품들의 집합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학적으로 구분된 상품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업종 하면은 할인점 또는 뭐 아울렛 또 뭐 게임 업종, 외식 업종, 뭐 또 테마파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업종에 대해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특정 상품의 군집이죠. 할인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급된 여러 가지 상품들, 대동소이한 그런 상품들이 모여있는 상품의 집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레스토랑 하면은 음식이라는 이런 상품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또 영화관 하면은 어떤 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영상물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를 우리가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태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품목 또는 업종을 효율적으로 포맷화해서 운영하는 개념. 여기서 업태라고 하는 것은 포커싱이 여러 가지 영업의 형태, 운영의 형태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 하면은 상품의 종류, 운영의 종류를 우리가 뜻한다 하면은 업태라고 하면은 운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업태 하면은 유통업은 업종이 되겠죠. 유통업 중에서 어떤 유통업으로 하느냐, 업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CVS냐, 또는 슈퍼마켓으로 가느냐, 또 대형마트로 가느냐, 백화점 형태로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업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유통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유통업 하면 업종과 업태가 다 지금 포함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업에서 어느 업종을 하느냐, 할인점을 하느냐, 식당업을 하느냐, 영화 사업을 하느냐, 테마파크 놀이공원 형태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집합이고요. 유통업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느냐, 업태죠. 그래서 편의점
슈퍼마켓이냐, 대형마트냐, 백화점이냐 이렇게. 그래서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념이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업종과 업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류의 사업을 하느냐 하죠. 뭘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상품의 집합입니다. 업태라고 하면 영업의 형태가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이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느냐. 체인점 방식이냐, 또는 독립점 방식이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편의점이냐, 대형마트냐, 백화점이냐 하는 것들이 바로 업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외식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업종과 업태를 한번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업종이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죠. 영업의 종류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종류로 영업을 하느냐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업종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들을 쭉 정리를 지금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돼 있고요. 영업의 내용 형태가 지금 다르죠. 그래서 영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업의 내용이.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게음식점 같으면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류나 다과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류 같은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상품은 판매가 가능하고 어떤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고의 개념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음주가 가능한, 즉 주류 판매가 가능한 그런 영업의 종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하는 상품이 음식류와 더불어서 주류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주류라고 하는 상품도 지급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 바로 일반 음식점이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영업의 종류가 좀 다르죠. 주로 여기는 식음료보다는 주류를 중심으로 주류라고 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도 보면은 영업의 종류, 업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품이 취급 가능하고 어떤 상품은 판매해서는 안 되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태가 되겠습니다. 업태를 우리가 보면은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은 업종이죠.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업종별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냐, 패스트푸드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 패밀리 레스토랑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 또는 파인 다이닝의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형식으로 영업을 하느냐가 바로 업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과 업태가 그동안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진화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업종과 업태는 상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하는 게 기본인 것이죠. 여기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업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품질, 가치, 감성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품의 종류에서 그 상품과 관련해서 품질적인 측면,
가치와 감성 중심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게 업종업태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업종 중심에서, 즉 상품 중심에서 업태로 진화가 됐고요. 특정 상품을 어떤 형태로라고 하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테마와 관련된 방향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과 업태의 진화 과정을 크게 판매라고 하는 측면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판매 관점에서 업종과 업태의 진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품을 중심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 무엇을 팔 것인가였죠. 여기는 다분히 상품 중심입니다. 업종 중심이 되겠습니다. 물건 중심의 판매 방식 상황의 소유 가치의 충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판매 개념이 이루어지다가, 이거는 업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업종이 세분화되는 판매 방식 자체가 이제 세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상품 구색에 중심이 맞춰지고요. 또 상품에 대한 사용 가치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고, 지금 테마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의 관점으로 지금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최초에는 무엇을 팔 것인가였습니다.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였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관점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팔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품종이, 즉 상품의 종류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종 분류 개념으로 마케팅이 진화가 됐고, 곧 여기서의 마케팅의 포인트는 그 상품 자체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품이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상품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 하는 쪽이 바로 마케팅의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화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는 상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머천다이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형태의 매장들에서 같은 동일한 상품을 파는데 매장의 형태마다 판매 대상이 다른 이런 형태로, 그래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영업의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팔 거냐.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지만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구입하는 소비자가 달라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상품 중심에서는 업종이 중심이 되었고, 누구에게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업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어떻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컨셉이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과 업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종과 업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 고객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업종과 업태와 관련해서 목표 고객이 누구냐.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 위치하느냐. 입지가 되겠죠. 점포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영업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느냐. 영업 운영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위치적인 측면, 그리고 판매 방법적인 측면들이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 타입보다는 업태의 타입이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관심의 대상이고, 또 업태 중심이 바로 소비 지향적인 그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좀 보면은요, 먼저 목표 고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고객이냐 하는 것이죠. 자, 목표 고객에 따라서 업종과 업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업종이라고 하면은 상품의 카테고리죠. 상품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범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고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업태 같은 경우는 상권 범위가 비교적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층으로 봤을 때는 업종의 특징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업종에 있어서는. 그러나 업태에 있어서는 목표 고객이 분명히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고객들이 인식되어지는 범위에 있어도 업종은 단순히 내가 소비자다, 내가 저 상품에 관심이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고객들을 인식을 하는 데 비해서 업태에서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의 정략을 세우기 때문에 그야말로 타겟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그 고객은 반드시 그 상품이 필요한 그런 생활자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고객의 관점에서도 업종과 업태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점포 입지가 되겠습니다. 점포의 로케이션이 되겠죠. 자, 컨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업종의 타입에서는 불투명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컨셉을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업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그 상품을 필요로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셉이 명확하고, 또 매뉴얼과 또 BI, CI가 같이 동시에 상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포 이미지 또한 업종 타입에서는 고객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생활의 공간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밝고 쾌적한 그런 점포 이미지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스톱 쇼핑에 있어서도 업종 타입은 매우 미흡하죠. 그렇지만은 업태에서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즉 생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니드 상품, 즉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업종에서는 상품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업태 형태에서는 생활형 상품들, 생활형 타입으로 상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관리 측면입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입하는 방법,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열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광고 선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요, 진열 방식에 있어서 업종은 고정 진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POP 형태로 고객들에게 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면 판매 중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업태 같은 경우에는 진열 방식도 비주얼 방식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세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도 코디네이터가 집중적으로 관련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판매 방식으로, 그래서 대면 판매가 아닌 개인 판매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광고 선전에 있어서도 주로 DM이나 1:1 다이렉트 형태로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로 업종과 업태의 방식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업종과 업태가 어떤 타입이냐에서부터 전반적인 부분이 다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업태로 영업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자, 업종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방금 고객이나 또는 입지나 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특징에 맞게끔 이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상품, 즉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업태 영업의 방식에 있어서도 업태는 좀 더 세밀한 방식,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좁은 범위 안에서 고객들과 1대1로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업태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 내가 영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과 업태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업종, 업태의 포지셔닝은 상권 축과 고객 니즈의 축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상권의 축은 가로축이죠. 고객 니드의 축은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인 상권축과 세로축인 고객 니즈 축을 구분을 해서 4개의 영역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4개의 영역에 업종과 업태가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데, 즉 어느 쪽의 특성을 더 강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포지셔닝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빨간 테두리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이 지금 들어가 있고, 테마파크, 명품 아울렛, 고급 레스토랑들이 이 영역에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의 포지셔닝의 특징은 뭘까요? 가로축, 상권축으로 보면은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매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세로축, 고객의 니드 축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생활형 상품 중심으로 고객의 니드층이 마련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쪽 영역을, 붉은색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굉장히 상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밀착형, 생활 중심의 그런 상품들, 업종들이 이 영역에 포지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보면 백화점. 백화점은 매우 반경을 넓게 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지는 상품들이 보면은 아주 생활 밀착형의 그런 상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들.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죠. 대신 이 안에서 취급되어지는 메뉴, 상품들은 아주 고객 1대1로 맞춰지는, 그래서 고객 친화적인 생활형 중심의 그런 상품이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품 아울렛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명품 아울렛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이 아울렛을 이동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광역의 상권을 커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이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대1 맞춤형의 상품이 취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 영역, 노란색 영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 영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쪽 영역의 특징은 보면은 가로축, 상권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상권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세로축, 고객의 니드 축에서 보면은 생활형 상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도 좁고 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품들, 그러면 대체적으로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또 마트,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보면은 SM, SSM, 또 디스카운트 스토어, 아주 저렴하고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중심으로 여기에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위의 영역을 보시면은 지금 영화관이 위치되어 있고 게임 센터가 위치되어 있는 걸 보면은 상권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해서 상품의 종류는 생활형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영화관, 극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또 도심 주변에 여러 개의 영화관들이 있죠. 범위는 그 지역을 커버하는 좁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품들은 특정 상품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그런 상품들로 지급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업태의 포지셔닝은 상권 축과 고객의 니드 축에 의해서 어떤 특성, 상권이 좁은 영역을 커버하느냐, 넓은 영역을 커버하느냐, 고객의 니드가 생활형 밀착형이냐, 또 생활 필수품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업태의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고 운영하느냐를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업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쟁 격화와 또 소비자의 개성화, 개체화 시대에서는 시장 세분화가 가속되고 또 업태 또한 다양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소매업의 업태는 지난 100년간 실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 시대에 따른 온라인 관련 신업태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업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배경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의 개념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업태가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100년간 소매업의 신업태는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변화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의 특징으로서 직거래, 또 기업 간 업무의 협동화, 비즈니스 경매화 등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 구도는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 또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업태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중심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주의에 의해서 신업태들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데, 주문 생산 판매에 따른 최근에 이러한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고객 중심주의의 시장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개인별 점포 이용률이나 또 이용의 빈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해 보면은 고객 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관계관리, 우리가 CRM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고객 관계관리 기법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고객 중심주의에 의한 신업태를 탄생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지화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업태가 탄생을 해서 진출을 또는 시장을 진출할 때 그 시장에 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관습에 의해서 이러한 업태들이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세팅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유통업체들이 제3국에 진출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러한 좋은 예라고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유통 체인망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얼마 사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세계적인 유통업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 소비자들의 관습에 정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스며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러한 신업태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세 가지 배경들에 의해서 신업태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쇠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업종과 업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업종 업태가 그동안에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업종과 업태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업종과 업태는 상권의 범위와 고객의 니드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진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있어서 포지셔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업태가 어떻게 개발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업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집합, 군집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업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군집체들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포커싱한 그런 포맷한 그런 것들이 바로 업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영업의 종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업태라고 하는 영업의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유통업을 한번 예를 들어봤죠. 유통업 하면 업종과 업태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군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유통업을 업종으로 우리가 세분화시켜 보면은, 즉 상품군으로 풀어보면은 할인점, 또 뭐 아울렛점, 명품점, 레스토랑, 영화관, 뭐 테마파크 이런 형태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우리가 업종이다 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거를 다시 업태, 영업 형태로 풀어보면은 편의점이냐, 슈퍼마켓이냐, 대형마켓이냐, 백화점이냐, 이런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도 또한 유통업에서 업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업종과 업태는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진행 과정을 보면은, 초반에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 포커싱 되어 있었죠. 상품이죠. 이거는 무엇을 팔 것인가. 그러다가 그 무엇이라고 하는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이제는 고객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업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이냐. 그래서 컨셉이 매우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초반기에는 업종 중심의 업종점이었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할 때는 상품이 주로 중심이었고, 거기서는 품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업종 중심의 영업의 형태였고, 무엇이라고 하는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상품의 가치가. 그래서 업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가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 가운데서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컨셉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중심에서 업태 중심으로 갖고 지금은 컨셉 중심으로 변하는
이런 진화 과정을 지금 업종업태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업종과 업태의 구성 요소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봤죠. 목표 고객이 누구냐,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업태의 차이점이, 업종은 상권 범위가 매우 좁았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업태는 상권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것이었고요. 자, 고객층으로 봤을 때 업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업태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인식하는 것도 업종에서는 단순한 소비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반면에 업태에서는 우리의 필수 고객이고 생활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점포 입지와 관련해서 점포 개발 관련해서도 컨셉이나 이미지나 또는 상품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업종의 개념으로 보면은 컨셉도 불투명하고 이미지도 크게 부각될 수가 없었고 상품의 구성도 특정 단일 상품으로 생활 필수품 형태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서 업태의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점포 이미지도 아주 밀착된 그런 공간, 생활 공간으로서 연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밝고 쾌활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유지하는 쪽으로 갖고 상품의 구성도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상품을 구성하면서 생활형 상품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원료를 구입해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또 광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업종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을 구입해서 고정 진열 상태로 대면 방식으로 팔면서 주로 POP 같은 것을 통해서 알리는 방식을 썼다라고 하면 업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특정 제품들을 프리하게 진열하는데 비주얼 중심으로 진열을 했었고 그리고 대면 방식이 아닌 1:1 방식으로 판매를 했고 POP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DM이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1:1로 접촉하는 그런 개념으로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과 업태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또 포지셔닝도 크게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고객의 니드가 생활형이냐 생활 밀착형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업태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업태들이 개발이 되어지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고객 중심주의, 고객 편의주의가 지금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특정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관습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었습니다.